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중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Prometheus 2 on Open Source Language Model Specialized in Evaluating Other Language Models 라는 논문으로 올해 5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1,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roprietary LM Evaluator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Proprietary LM이라는 것은 어떤 독점적인 LLM 혹은 LM이라는 뜻으로 이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GPT-4와 같은 LLM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Proprietary LM Evaluator의 한계점은 먼저 첫 번째 Closed Source Nature가 있습니다. 이것은 Proprietary LM의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ncontrolled Versioning, 즉 모델 버전이 변화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재현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rohibitive Cost, 즉 평가할 때마다 API 비용이 발생하여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한 이제 기존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도메인이나 태스크에 집중하거나 coarse grained 하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MMLU, 뭐 빅벤치와 같은 어떤 conventional LM evaluation 같은 경우에는 accuracy나 EM, 루지와 같은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직 특정한 도메인이나 태스크에 대한 어떤 평가만 가능할 뿐 좀 더 광범위하거나 커스터마이즈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coarse grained evaluation인 이 비쿠나 벤치, MT 벤치, 알파카 팜 같은 어떤 평가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GPT-4로 이밸루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GPT-4가 스코어링을 보통 이 helpfulness나 harmless 같은 어떤 좀 공공연한 어떤 일반적인 프리퍼런스와 관련된 평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벤치마크 셋을 사용하여 GPT-4 이밸루에이션이 가능하긴 하고 그리고 성능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 오픈소스 프로메테우스라는 오픈소스 이밸루에이터를 제안을 하고 있고 해당 장표는 프로메테우스 1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2에서 추가적으로 지적한 점은 오픈 이밸루에이터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프라이어터리 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픈 이밸루에이터 LM이 연구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LM은 인간 평가 결과와 일치성이 낮고 평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오픈 이밸루에이터 LM은 Direct Assessment나 Pairwise Ranking 중 하나의 포맷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유연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나온 장표와 같이 이 다음 모델들은 서로 그 평가 성능이 낮기 때문에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 그리고 이밸루에이터 성능이 높은 이밸루에이터 결과와의 코릴레이션이 낮은 반면 이 스트롱 이밸루에이터 그룹은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한계점을 기반으로 프로메테우스 1에서는 어떤 것을 주장을 하고 연구를 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 1의 오버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밸루에이터 LM 학습을 위해 설계된 피드백 컬렉션이라는 데이터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코어링 루브릭 기반 파인-그레인드 이밸루에이션에 특화된 프로메테우스라는 오픈소스 LLM을 이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이 이 인풋, 아웃풋, 이 피드백 컬렉션의 인풋 데이터, 아웃풋 라벨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아웃풋 데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오픈소스 모델, 오픈소스 이벨루에이터 LM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그럼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오픈 이벨루에이터 LM 학습을 위해 피드백 컬렉션이라는 데이터셋을 도입하였는데요. 다음에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능한 많은 레퍼런스 매터리얼, 예를 들면 레퍼런스 앤서, 그다음에 스코어링, 루브릭 같은 것을 포함하도록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그다음에 길이에 따른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레퍼런스 앤서의 길이를 비슷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시전 바이어스, 점수에 따른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점수 분포를 고르게 유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과 리스폰스의 범위를 유저가 LLM과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한정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고려사항들을 반영하여 각 인스턴스를 4개의 인풋 컴포넌트와 2개의 아웃풋 컴포넌트로 구성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인풋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 인스트럭션, 리스폰스, 스코어 루브릭, 레퍼런스 앤서가 되고, 아웃풋 컴포넌트는 피드백과 스코어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의 인풋 컴포넌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유저가 LLM에 제공하는 지시사항입니다. 오른쪽에 예를 들어 LLM한테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개발해달라는 지시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ponse to Evaluator는 이벨루에이터의 평가 대상인 리스폰스입니다. 즉, 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어떤 실행 결과물이 리스폰스가 되고, 여기 보시면 어떤 제목부터 해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생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리스폰스를 이벨루에이터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스코어 루브릭은 유저가 설정한 노벨 크리테리아로 첫 번째 크리테리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 각 점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폰스가 어떤 레귤레이션을 고려했니라는 것이 어떤 크리테리아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각 스코어를 부여하게 되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테리아에 대한 설명과 점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모두 종합하여 스코어 루브릭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리퍼런스 앤서, 이것은 좋은 답변의 기준이 되는 5점짜리 답변으로 골든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퍼런스 앤서는 이벨루에이터가 레퍼런스 앤서와 리스폰스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리퍼런스 앤서가 가장 옵티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웃풋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벨루에이터가 리스폰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근거이며 평가 과정 해석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의 예시와 같이 3점을 부여했다고 했을 때 왜 3점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앞선 인풋 컴포넌트들을 모두 고려하여 리스폰스의 이벨루에이터가 매긴 1에서 5점 범위의 점수입니다. 다음으로는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 컨스트럭션 프로세스,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4 프롬프팅을 활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구축 과정은 첫 번째 초기 50개 시드 루브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GPT-4를 활용하여 스코어 루브릭을 확정한 다음, 세 번째 현실적인 인스트럭션을 어그멘테이션하고, 그리고 네 번째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나머지 컴포넌트, 리스폰스, 레퍼런스 앤서, 피드백, 스코어 등을 포함한 나머지 컴포넌트 어그멘테이션의 4단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피드백 컬렉션의 스코어 루브릭의 개수, 인스트럭션과 리스폰스 앤서의 개수, 리스폰스와 피드백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시드 루브릭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각 저자가 LLM 생성물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Fine Grained Scoring 루브릭을 작성하여 50개의 초기 시드 루브릭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예시와 같이 어떤 이벌레이션 크리테리어와 스코어링 기준을 어떤 스코어 루브릭이라고 하고 50개 스코어 루브릭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시드 루브릭을 GPT-4를 활용하여 어그멘테이션 하는 단계입니다. 50개의 시드 루브릭을 1000개의 스코어 루브릭으로 확장하는 단계이고 브레인스토밍과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시드 루브릭에서 무작위로 4개의 루브릭을 추출하고 이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하여 GPT-4로 새로운 루브릭을 생성하는 것이고 패러프레이징은 생성한 루브릭을 일반화하기 위해 GPT-4로 패러프레이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과 패러프레이징을 총 10번 반복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노벨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주어진 스코어 루브릭과 관련된 20K의 유니크 인스트럭션을 GPT-4를 사용하여 생성하고 이때 이 인스트럭션은 스코어 루브릭과 관련된 인스트럭션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Is it formal enough to send my boss? 라는 어떤 루브릭이 있을 때 이 인스트럭션이 매스 프로블럼, 수학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올바른 평가에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스코어 루브릭과 관련된 인스트럭션을 생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만드는 단계로 평가 대상인 리스폰스와 피드백 및 스코어를 GPT-4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스코어 루브릭에 따른 인스트럭션을 생성하였으면 이 인스트럭션에 맞는 리스폰스, 그리고 이 리스폰스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에 따른 스코어를 생성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각 스코어 루브릭당 20개의 인스트럭션, 그리고 각 인스트럭션마다 점수별로 5개의 리스폰스 및 피드백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5점짜리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생성을 하여서 하나는 레퍼런스 앤서로 사용하고 하나는 5점짜리 5점 리스폰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축된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이벨루에이터 LM을 파인 튜닝하는 단계입니다. 피드백 컬렉션으로 라마2 챗 7빌리언짜리, 13빌리언짜리를 각각 파인 튜닝하여 프로메테우스라는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학습 시에는 피드백을 생성하고 생성한 후에 스코어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됐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험적으로 저자들이 발견한 것은 인퍼런스 시 효과적인 포매팅을 위해 피드백과 스코어 사이에 result와 같은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스트럭션부터 레퍼런스 앤서가 인풋으로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피드백과 스코어를 생성하도록 학습된 모델이 프로메테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평가 성능은 뒤에 프로메테우스 2에서 한 번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이 프로메테우스 1에서 좀 흥미로운 실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이 어떤 평가 결과보다는 프로메테우스가 생성한 피드백을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직접 이 피드백을 평가했을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먼저 이벨루에이터별 피드백의 품질 측정을 위해서 9명의 크라우드 워커가 프로메테우스, GPT 3.5 터보, 그 다음에 GPT-4의 어떤 각 쌍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평가자들이 GPT-4와 GPT 3.5 터보보다 프로메테우스의 피드백을 더욱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챗GPT와 GPT-4를 비교했을 때는 GPT-4가 좀 압도적으로 선호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와 GPT-4를 비교했을 때도 프로메테우스가 조금 더 선호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왜 프로메테우스의 피드백이 선호됐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평가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크라우드 워커에게 이벨루에이터의 어떤 두 이벨루에이터를 비교했을 때 한 이벨루에이터의 피드백을 거절한 이유를 선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선택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피드백이 스코어와 맞지 않는다부터 스코어 루브릭과 관련이 없다의 이 6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있는 결과를 보시면 GPT-4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너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피드백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리스폰스에 너무 비판적인 피드백이라는 이유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명확한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파인 그라인드 이밸루에이션을 위해 프로메테우스는 직접적으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인 것으로 저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메테우스 2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2의 오버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와 페어와이즈 랭킹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이는 프로메테우스 2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는 앞선 피드백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페어와이즈 랭킹 같은 경우에는 두 비교군이 있을 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컬렉션이라는 페어와이즈 랭킹 피드백 데이터셋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머징 이밸루에이터 LM의 효과성을 보였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는 이 인스트럭션 I 그리고 리스폰스 R을 이 스칼라 밸류 스코어 S로 매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이밸루에이션 관련 연구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밸루에이션 관련 연구들은 첫 번째, 레퍼런스 앤서를 포함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스코어 생성 전에 verbal 피드백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명확한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 E를 제공하는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는 이 인스트럭션, 리스폰스, 레퍼런스 앤서,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어를 이밸루에이터의 입력으로 제공하였을 때 verbal 피드백과 스코어를 산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식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실제적인 예시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이러한 단어의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이니 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각 리스폰스의 종류 두 가지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는 이 리스폰스 A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어와 스코어 루브릭에 따라 이 버블 피드백과 그다음에 스코어링 디시전, 즉 스코어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페어와이즈 랭킹인데, 페어와이즈 랭킹은 인스트럭션 I와 그다음에 어떤 두 리스폰스의 페어를 M과 N 중 하나로 매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주시면 리스폰스 A와 리스폰스 B 중 더 나은 것을 고른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와 마찬가지로 이 레퍼런스 앤서를 포함하고 스코어 생성 전에 verbal 피드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페어와이즈 랭킹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연구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페어와이즈 랭킹의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어를 제공하는 파인-그레인드 이밸루에이션을 최초로 시도한 논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어와이즈 랭킹에서의 verbal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두 리스폰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루브릭, 스코어에 대한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와이즈 랭킹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리퍼런스 컬렉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기존의 HH-RLHF, 울트라 피드백과 같은 페어와이즈 랭킹을 위한 데이터셋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어와 버벌 피드백을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프리퍼런스 컬렉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 앞서 프로메테우스 1에서 설명드렸던 피드백 컬렉션 데이터셋에 두 가지 변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점수별 5개의 리스폰스 중 2개의 리스폰스를 조합하여 인스트럭션당 총 10개의 리스폰스 조합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리스폰스의 점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코어링 디시전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이 리스폰스마다 1점인지 2점인지 이런 점수가 부여되었다면 이 프리퍼런스 컬렉션 데이터셋에서는 A가 나은지 B가 나은지에 대한 어떤 스코어링 디시전으로 변경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4 1106 버전을 활용하여 각 리스폰스 페어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새로운 버벌 피드백을 생성하였다고 하고, 이 버벌 피드백에 대해서는 5명의 어노테이터가 3단계를 거쳐서 품질 검증을 진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 컬렉션과 피드백 컬렉션의 차이를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하고 인스트럭션은 다 같은데, 이 인스턴스와 버벌 피드백의 수가 2배 이상 차이 나고 이 이유는 원래 5개의 리스폰스만 있었던 데에 비해 10개의 조합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활용한 4종류의 이밸루에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데이터에 대한 학습 없이 이밸루에이터 LM을 단지 프롬프팅만 수행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싱글 포맷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을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피드백이나 페어와이즈 랭킹 피드백 중 하나로만 학습을 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을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피드백 그리고 페어와이즈 랭킹 피드백을 둘 다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머징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피드백과 페어와이즈 랭킹 피드백 각각에 대한 모델을, 즉 2가지 모델을 학습을 따로 시키고, 그다음 웨이트 머징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이밸루에이터 LM을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예시로 리니어 머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리니어 머징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로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페어와이즈 랭킹으로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모델이 산출되게 되고, 저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 알파를 0.5로, 즉 반반 섞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의 이밸루에이터 LM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웨이트 머징 기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 이 튜닝 랭귀지 모델스 바이 프록시라는 제목으로 이유경 석박 통합 과정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빅구나 벤치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테스트 프롬프트, 스코어 루브릭, 리스폰스로 구성된 싱글텀 챗 벤치마크이고, MT 벤치 같은 경우에는 빅구나 벤치와 거의 비슷하지만 멀티턴 챗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는 200개의 테스트 프롬프트, 12개의 스코어 루브릭, 그 다음에 2000개의 리스폰스, 휴먼 스코어로 구성된 파인 그레인드 이밸루에이션 벤치마크이고, 피드백 벤치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스코어 루브릭, 200개 인스트럭션, 1000개 리스폰스로 구성된 피드백 컬렉션의 평가용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페어와이즈 랭킹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HHH 얼라인먼트, MT 벤치 휴먼 저지먼트, 그다음에 오토 J 이벨, 프리퍼런스 벤치, 이제 다음과 같은 4종류가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와, 그러니까 저지먼트 소스와의 커릴레이션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베이스드로 판단되게 됩니다.
반면 페어와이즈 랭킹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어큐러시 기반으로 평가가 되게 되고 레퍼런스 프리 또 프로토콜로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타이 옵션, 이 페어와이즈 랭킹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타이 옵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타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동점을 제외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타이 옵션을 사용한 것은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결과가 타인 리스폰스를 제거하고 남은 리스폰스에 대해서만 페어와이즈 랭킹을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팅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라마2 챗 7빌리언부터 70빌리언까지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미스트럴 7빌리언 인스트럭트, 그 다음에 믹스트럴 8 곱하기 7빌리언 인스트럭트, 그 다음에 GPT 3.5 터보, 그 다음에 GPT-4,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싱글 포맷 트레인드 이벨루에이터 LM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 7빌리언, 13빌리언, 이것은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평가된 모델이고, 그 다음에 페어와이즈 랭킹에 대해서는 울트라 RM, 그 다음에 페어 RM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Jointly Trained Evaluator LM 같은 경우에는 AutoJ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 웨이트 머징이 이 프로메테우스 2 모델이고, 리니어 머징으로는 미스트럴 7빌리언, 그 다음에 데이얼 머징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믹스트럴 8 곱하기 7빌리언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네, 먼저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리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제 아래 표가 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성능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모든 벤치마크에서 프로프라이어터리 LM과 프로메테우스 2는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 높은 커릴레이션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다음에 이 프로프라이어터리 LM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2는 프로메테우스 1 그리고 오토 J에 비해 최소 0.2 이상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훨씬 뛰어난 이벨루에이터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 데이터에서 인간평가자와 프로메테우스 1 13빌리언짜리 모델 간 상관관계는 0.449이지만 이 프로메테우스 2 8 곱하기 7빌리언과의 상관관계는 0.555로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페어와이즈 랭킹 결과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모든 벤치마크에서 프로메테우스 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교 대상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모델이 아니라 이 오픈 이벨루에이터 L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점은 페어 RM 같은 경우는 HH 얼라이먼트, 그리고 오토 J 같은 경우는 오토 J 리벨의 인도메인 모델, 즉 해당 데이터셋 형식으로 학습된 모델이지만 이러한 모델들에 비해 프로메테우스 2 8 곱하기 7빌리언 모델의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는 프리퍼런스 피드백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어떤 일반화 능력이 높고 그 다음에 강건한 이벨루에이터 LM 개발의 효과점임을 보이는 점이라고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벨루에이션 포맷 이벨루에이터 LM이 이벨루에이션 포맷에 관계없이 일관된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즉,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에 대한 성능, 그리고 페어와이즈 어세스먼트에 대한 성능이 일치하는지, 일관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와이즈 어세스먼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포맷과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해당 실험 같은 경우에는 페어와이즈 어세스먼트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 데이터에 대해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포맷과 페어와이즈 랭킹 포맷으로 각각 프롬프팅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 성능과 각 프롬프팅 기법에 따른 성능과
성능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프로메테우스 2는 이 평가 포맷 간의 성능 차이가 적어 일관적인 평가가 가능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 프로메테우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 이 오토제이 페어와이즈 랭킹으로만 학습된 오토제이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 내용입니다. 먼저 웨이트 머징과 조인트 트레이닝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조인트 트레이닝과 웨이트 머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왜 효과적인지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베이스 모델은 똑같이 하고 이제 각 기법만 다르게 적용했을 때 조인트 트레이닝 된 이벨루에이터 LM이 싱글 포맷 트레인드 이벨루에이터 LM보다 성능이 낮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경우가 해당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되었기 때문에 조인트 트레이닝의 성능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결국 네거티브 태스크 트랜스퍼, 즉 페어와이즈 랭킹으로 학습하는 것이 어떤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웨이트 머징으로 학습된 이벨루에이터 LM은 이 조인트 트레이닝 된 이벨루에이터 LM 뿐만 아니라 싱글 포맷으로 학습된 이벨루에이터 LM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아래 이제 보시면 웨이트 머징 기법이 이제 두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포지티브 태스크 트랜스퍼를 의미하게 되고, 이 웨이트 머징을 할 때야 비로소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와 페어와이즈 랭킹의 어떤 서로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험 결과는 웨이트 머징이 모델 앙상블 때문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웨이트 머징의 높은 성능이 모델 앙상블로 인한 효과인지 아니면 웨이트 머징 자체가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랜덤 시드로 학습된 두 모델을 앙상블하여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웨이트 머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프로메테우스 2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와 페어와이즈 랭킹 각각에 대해 학습된 모델을 멀징한 것이라면, 이 실험에서는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랜덤 시드만 다르게 해가지고 학습된 두 모델, 그리고 페어와이즈 랭킹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서 웨이트 머징을 한 모델의 성능과 이 프로메테우스 2 결과를 비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동일한 포맷으로 학습된 머징 LM, 여기 세 번째 칸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동일한 포맷으로 학습된 머징 LM은 단일 LM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온리 모델이나 페어와이즈 랭킹 온리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확실하게 향상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포맷으로 학습된 머징 LM 같은 경우에는 단일 LM에 비해 확실하게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웨이트 머징의 포지티브 태스크 트랜스퍼의 원인이 동일한 포맷 모델의 앙상블 때문이 아니라 다른 포맷 모델을 통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즉 앙상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르게 학습된 모델을 멀징하는 것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두 가지 주요 평가 방식인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와 페어와이즈 랭킹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는 프로메테우스 2라는 오픈소스 이벨루에이터 LM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컬렉션이라는 페어와이즈 랭킹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프로메테우스2 학습과 그 다음에 여러 모델들 벤치마크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징 이밸류에이터 LM이 높은 평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을, 즉 다른 방식으로 학습된 이밸류에이터 LM을 머징하는 것이 이 효과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